탁구 서비스 규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서비스는 몇 회씩 번갈아 실시한다. 몇 회일까요? 바로 정답은 2회씩입니다. 배드민턴은 이긴 사람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탁구는 어떤 포인트에서 누가 이기고 지었는가와 관계없이 2회씩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점수의 합이 짝수점일 때마다 서브권이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시작해서 0대 0인 상황에서 B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0대 1이 되겠죠? 그러면 0대 1인 상황에서 누가 서비스를 하게 될까요? 네, A가 한 번 더 남은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B가 이겼지만 그렇게 했을 때 A가 이번엔 이겼습니다. 그래서 1대 1이 되면 서비스권은 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서비스권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자면 A가 2번 하고 B가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2번씩 하게 되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의 점수의 합이 짝수점일 때마다 서브권이 바뀐다. 이 부분을 알아두어야 하는 게 점수가 누적돼서 11점까지 갈 때까지 예를 들어 9대 7이 됐다고 해봅시다. 9대 7이 된 상황에 서비스권이 바뀔까요? 네, 바뀌겠죠? 두 팀의 양쪽의 점수의 합이 짝수가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아래 점수에서 서브권이 바뀔까요? 왼쪽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0대 3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건 보지 마시고요. 10대 3인 상황 바뀔까요? 네, X입니다. 양쪽 점수의 합이 지금 몇이에요? 13이죠. 13이 됐기 때문에 짝수점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바로 직전에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11대 9인 상황, 양 팀의 점수를 합치면 몇 점이 될까요? 20점이죠. 금방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산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권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물론 보통 정식 탁구 경기는 11점이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권이 바뀌지 않고 그 세트가 끝나거나 또는 경기 자체가 끝나게 되겠죠. 2번, 단 듀스가 되었을 때는 듀스는 어떤 것인지 아래 나와 있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듀스를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를 1회씩 실시합니다. 듀스는 두 팀 혹은 두 사람이 상대 A, B라는 나와 상대가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기 위하여 듀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영향이 큰 탁구 경기의 경우 듀스가 되었을 때 서비스를 1회씩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점 경기에서 10대 10이 되었다. 최종점 바로 아래, 최종점이 11점 바로 아래 점수에서 듀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상황에서
10대 11대 2점 차를 내야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세트가 됐든 그 경기가 됐든 2점 차를 내야 할 때 한 명만 예를 들어 위와 같이 A라는 사람만 서비스를 2번 해서 12대 10으로 이기면 불공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서비스 1번, B가 서비스 1번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서비스 시에 공은 펼친 어디일까요? 그림에 잘 보면 되는데요. 펼친 손, 그냥 손이 아니고요. 손바닥입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손바닥과 손가락을 나눈다면 손바닥 가운데 손을 잘 웅크려서 올려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센티미터 이상이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6cm 이상 올려야 합니다. 4번 서비스가 무엇을 맞고 땡땡을 맞고 안 넘어가면 바로 실점이다. 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트입니다. 서비스가 상대 코트에 맞지 않고 또 바로 아웃되면 실점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적혀져 있죠? 탁구대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가 네트에 맞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 넘어갔다는 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공이 다시 내 쪽으로 오겠죠. 이럴 땐 바로 실점이라는 겁니다. 또는 서비스가 내 코트를 맞고 상대 코트에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내 코트를 맞았는데 상대 코트엔 아예 맞지 않고 아웃이 됐을 경우 이 경우에도 실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규칙인데 처음 탁구를 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서비스한 공이 네트를 맞고 상대 코트에 들어갔을 때 마치 4번이랑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 다르거든요. 서비스한 공이 이번에는 네트를 맞고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트를 맞고 들어간 겁니다. 먼저 정상적인 서비스라면 내 코트를 맞고 상대 코트를 맞은 순간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끝납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겠죠.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네트에 맞고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트를 맞고 맞았어요. 그리고 상대 코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네트에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트에 맞기 직전까지는 받으려고 하겠죠. 또 이 서비스를 넣은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네트에 맞지 않게 넣으려고 최대한 네트에 붙여서 구사했는데 네트에 맞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합니다. 이것을 허용한다. 여러분들 레리꼬 아시나요? 레리꼬 내버려둬라. 그죠? 가게 내버려둬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렛이라고 합니다. 렛. 흔히 렛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렛입니다. 렛. 한글로 쓰면 렛. 렛이라고 하며 서비스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6번으로 고치겠습니다. 6번. 서비스가 아닌 경기 중에는 네트에 맞고 들어간 것은 인정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칙을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경기하면서 의문점을 제기한 것들을 선생님이 모아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아닌 경기 중에는 네트에 맞고 들어간 상황, 우리 보통 엣지다 그냥 이렇게 흔하게 말하는데요. 엣지는 모서리라는 영어죠.
그래서 네트에 맞고 들어간 것, 엣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탁구에서는 인정된다는 것.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탁구 선수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엣지도 인정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너적인 측면에서는 손을 들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조금 쑥스럽게 이기게 됐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좀 어쩔 수 없이 이기게 됐다는 식으로 국제 경기에서도 손을 가볍게 들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끼리 이렇게 탁구를 칠 때는 미안해, sorry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7번입니다. 서비스 하려고 위로 던진 공을 이건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헛스윙. 헛스윙 알죠? 야구에서도 나오는 스윙을 공에 맞히지 못했다는 거죠. 헛스윙. 글씨 쓰기가 쉽지 않네요. 헛스윙 하면 실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탁구 동호인들이나 탁구 선수들에게서는 탁구 서비스를 헛스윙하는 일은 되게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제 탁구를 갓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서비스를 하려고 위로 던진 공을 내려오는 순간에 맞추지 못하고 공이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바로 실점입니다. 탁구 경기 규칙입니다. 1번, 한 번 바운드 된 후 바로 쳐야 한다. 2번 바운드 되면 지는 것이다. 서브의 경우 상대 코트에 한 번 맞고 내 코트로 넘어와 상대가 서비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 코트에 한 번 맞고 또 그릴게요. 내 코트로 넘어와 한 번 맞으면 바로 쳐야 한다.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두 번째 튕기고서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 튀기고서 쳐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튀기는 순간 여기 있던 B라는 학생이 있다면 B라는 학생이 두 번째 튀기는 순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운드가 되기 전에 이 서브를 받는 리시버는 공을 타구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탁구 경기 규칙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가끔 헷갈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1번으로 넣어봤습니다. 2번. 무엇을 탁구대에 잡고 칠까요? 가끔 우리는 약간 움직이다 보면 탁구대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손으로 잡는 경우가 생겨요.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거든요. 하지만 손을 탁구대에 잡고 치는 것은 반칙이며 바로 실점입니다. 정식 규칙이니 반드시 꼭 기억해 두고 실전 경기에 적용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공이 탁구대에 정확하게 한국말로 말하자면 가장자리, 모서리, 가장자리에 저 모서리 부분에 맞는 것도 인정된다. 그냥 보통 우리가 엣지, 아까 바로 전에 나왔죠? 엣지에 맞는 것도 인정된다. 서브도 인정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공이 테이블에 닿기 전에 쳤을 경우 실점이다. 테이블에 닿을지 안 닿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런 상황에 반드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탁구대를 그려서 보면요. 이제 서비스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내 코트를 한번 맞고 상대 코트에 맞추지만 실제 경기는 이렇게 치죠. 공을 상대 코트에만 맞게 탁구를 치잖아요. 그쵸? 다 아시죠? 근데 가끔 이 공이
공도 한번 그려볼까요? 공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상황에 공이 쭉 넘어와서 이 끝에 마질랑말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라켓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치기 위해서 라켓을 가깝게 가져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바운드 되는지를 보고 쳐야 되는데 가끔 바운드가 되기도 전에 라켓을 갖다 대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발리 알죠? 무슨 종목인지? 배구죠, 배구. 배구는 공이 바운드 되는 순간 실점을 하게 되죠. 바운드 되는 순간 경기가 스탑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리 상황이라고 그러고 발리를 하면 무조건 실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명한 것처럼 테이블에 닿을지 안 닿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을 테이블을 지나치기 전에 치면 그것은 친 사람이 진 것이다. 이렇게 발리 상황을 만든 친 사람이 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했지만 이런 상황이 또 우리 경기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선수들이나 동호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닥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공이 길게 오면은 스텝을 밟아서 뒤에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은 스텝이 좀 능숙하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탁구대에 좀 붙어서 서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리를 만들면 지는 거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알아둬야겠습니다. 단, 우리가 뭐 프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5번인데요. 5번. 단, 누가 봐도 아웃인 공은 쳐도 친 사람이 진 것이 아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탁구대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아까처럼 공이 여기 테이블에 닿을랑말랑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건 발리했을 때 당연히 진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완전 거의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좀 오버처럼 그렸는데요. 이제 여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 공이 너무 정면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탁구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온다고 탁구 라켓으로 공을 맞거나 혹은 그냥 어차피 누가 봐도 아웃이니까 내가 그냥 공을 멈추려고 공을 그냥 발리로 받아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리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식 엄연히 따지자면 실점이지만 이거는 우리 같은 아마추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웃인 공을 쳤고 그 친 사람이 전혀 그걸 받을 의도로 이게 바운드 되니까 받을 의도로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규칙을 명확하게 해놔야 우리가 우리끼리 경기할 때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도 명심해서 보기 바랍니다. 복식 경기 규칙입니다. 복식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번갈아 쳐야 합니다. 여기 아래 번갈아라고 써 있네요. 번갈아 치지 않고 한 사람이 그걸 다 치게 되면요. 탁구에선 바로 실점이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치고 B라는 사람이 쳐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치지 않고 A가 또 쳤어요. 그러면 바로 실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탁구의 라켓 스포츠 중에서 탁구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배드민턴, 테니스는 예를 들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코트가 있을 때 두 명이 이렇게 있으면 얘 나가 있어. 그리고 한 명이 다쳐도 사실은 무방한 거예요. 물론 자세한 경기 규칙을 보면 꼭 들어와 경기장에 있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어쨌든 번갈아 치지 않고 한 사람이 다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쳐도 되거든요. 하지만 탁구는 반드시 다른 색깔로 이 사람이 한 번 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쳐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 12번 갑자기 11번인지 모르겠네요. 복식 서비스는 반드시 자신의 오른쪽 코트를 맞추고 대각선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코트를 보면 탁구 가운데다가 못 그렸는데요. 이렇게 탁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복식 서비스를 넣는다 라고 했을 때 복식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오른쪽 코트를 맞추고 대각선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이쪽으로 넣어야지? 이쪽으로 넣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반드시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서비스만 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탁구 치는 것을 볼 때 가끔 그냥 왼쪽에서 서비스 넣고 하는 걸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규칙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겠죠? 13번 서비스가 대각선으로 가지 않았을 때 이것을 흔히 서브 미스, 줄여서 미스라고 그냥 실수, 미스가 실수라는 말이죠. 서브 미스라고 하며 대각선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거나 했을 땐 바로 실점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렛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좀 빡빡한 그런 규칙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규칙을 바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미스라고 하며 바로 실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대각선으로 서비스 넣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14번 복식도 양팀이 몇 번씩일까요? 2회씩 번갈아 서브를 한다. 서비스권이 넘어갈 때 두 팀 점수 합이 짝수점일 때 똑같죠? 그런 상황에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뭐를 하고 서비스를 했던 팀은 땡땡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위에 지금 어설프게 그렸지만 A, B, C, D 그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서비스를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1번 팀, 위에는 2번 팀이라고 합시다. 경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B가 서비스를 먼저 넣기로 정했어요. 어떻게 됐든 정했어요. 두 번을 해야겠죠. B만 두 번을 합니다. 한 번 넣고요. 1대 0이 되었어요. 1대 0. 한 번 더 넣었어요. 1대 1이 되었어요. 1대 1.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팀 점수의 합이 짝수점일 때 서비스권이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보면요. B가 C에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쵸? B가 C에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누가 받았어요? B가 서비스를 했을 때 C가 되겠죠.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그쵸?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서비스를 하고 점수가 이제 1대1인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C가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를 했던 팀 AB 1번 팀이겠죠? AB는 자리를 바꾼다 입니다. 사실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요거까지 완벽하게 지켜서 경기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칙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탁구에서 서비스를 누가 하고 누가 받느냐가 사실 우리끼리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1세트 또 2세트가 좀 달라지고 이런 규칙은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서비스를 하고 두 팀 점수의 합이 짝수점인 상황에서 서비스를 했던 팀은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위에 네트는 안 그리고요. 자리를 바꿨죠? 그러면 B가 이쪽에 오고 A가 이렇게 오죠. 다음 C가 서비스를 넣을 거고 D가 옆에 서 있고요.
물론 경기 중에 두 사람이 번갈아 쳐야 됩니다. 왔다 갔다 당연히 해도 되고요. 단 처음에 서비스 받을 때, 처음에 서비스 할 때는 이 위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인 상황에서 C가 서비스를 한 번 넣고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래서 2대2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한 번만 더 보면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거예요. 좀 지루하겠지만 꼭 정확하게 봐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2대2인 상황이 됐을 때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 화살표 가리키는 사람이죠. 누구겠어요?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A. A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2대2인 상황. 아, 그럼 나 이제 내가 A인데 내가 서비스 차례야. 2대2가 됐으니까. 그리고 CD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를 바꾸겠죠. 두 명의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하니까 많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아래 좁은 부분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B, A는 자리를 안 바꾼다. A가 서비스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